메르츠 총리, 미러 정상회담 평가 빛과 그림자가 공존, 미국 우크라이나의 안보보장 의지.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두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사전에 유럽 국가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강조한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사전에 논의한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메르츠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메르츠 총리에 따르면 트럼프가 푸틴과 회담 후 제안한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메르츠 총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긍정적 놀라움은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이었는데, 메르츠 총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참여할 것이며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켜나가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유럽연합의 방위 능력과 자주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는 장차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 구식민지에 대한 배상금 지급 거부. 독일 정부는 과거 독일 제국의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색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독일 정부는 독일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독일 역사와 기억문화의 일환으로 분명히 규명되고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국제법적 의미에서의 배상은 국제적 의무 위반에 따른 개념이며 당시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국제법적으로는 배상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질의를 주도한 클라우디아 로트 의원과 아웨트 테스파이에스스 자밀라 셰퍼 의원은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트 의원은 독일이 저지른 불의를 기억하는 것은 식민지 경험,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형식 논리의 갇힌 거부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스파이에스스 의원 역시 타게스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헌법이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이상 단순히 법률 논리 뒤에 숨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며, 이런 태도는 과거의 불의를 다시 지우고 식민적 위계를 재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범죄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배상과 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부정하면서 기념사업과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정치적 도덕적 차원의 접근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의 한계와 별개로 과거사 청사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의 문제를 넘어 피해 국민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현금보다 카드 선호에 의해서도 변화 뚜렷. 독일인들의 결제 습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현금 선호로 알려진 독일 소비자들이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카드와 모바일 결제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교 포털 베리폭스가 지난 7월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에서 20유로 상당의 결제를 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응답자 비율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는 같은 상황에서 53%가 현금을 선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도 절반 이상인 51%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 수단은 지로카르테로 약 30%가 이용했고, 직불카드가 12%, 크레디트 카드가 9%였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도 점차 확산되어 14%가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뚜렷하다. 유로존 내에서는 55%, 유로존 밖에서는 56%가 현금 대신 비현금 결제를 택했습니다. 한편 독일 내 현금 접근성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전국 현금 자동 입출금 기수는 최근 5만 개 이하로 감소하면서 현금 이용자들에게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떠나는 폴란드인들 귀향 증가 30년 만에 2주 흐름 역전. 독일에 거주하던 폴란드인들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졌던 독일행의 추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귀향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폴란드로 돌아간 인구는 1만 1천 명 이상으로 30여 년 만의 변화입니다. 주된 이유는 폴란드의 빠른 성장과 간소한 행정, 낮은 세금입니다. 독일은 최근 10년간 2%대 성장에 머물며 매력이 줄어든 반면, 폴란드는 같은 기간 평균 5%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며 유럽 내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귀국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 지비세크 페르지나는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독일 행정은 답답하다며 귀향 결심을 밝혔으며, 작가 야책 데일도 독일은 삶의 질 측면에서 실패한 국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체된 독일과 성장하는 폴란드의 대비가 귀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경제계는 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간병, 서비스업 등에서 폴란드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독일 페더바이서 시즌 개막. 독일 전역의 포도밭에서 이른 수확이 시작되면서 매년 가을을 알리는 페더바이서 시즌이 열렸습니다. 은은하고 발효 중인 포도주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이 음료는 단 몇 주만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짧지만 특별한 계절의 맛으로 불립니다. 페더바이서는 아직 완성된 와인도 단순한 포도즙도 아닙니다. 막 발효를 시작한 상태로 효모가 포도당을 알코올과 탄산으로 바꾸며 특유의 청량감과 은근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처음 맛볼 때는 달콤한 포도주스에 탄산을 가미한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진행되며 점차 더 드라이한 풍미를 띠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더바이서는 유통기간이 극히 짧아 채철을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페더바이서는 반드시 함께 나누어 마셔야 더 맛있는 술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독일 와인업계 관계자들은 페더바이서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새로운 와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짧은 만남이지만 매년 기다림을 안겨주는 특별한 전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